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그 강선우 의원 문제하고 인선 문제, 그 다음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인선 문제,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 해명됐다. 예? 다 해명됐다. 진돌림 4년 동안 이런 모습들을 보려고 많이 울면서 희망도 가져봤었죠. 그 희망, 그 눈물 끝에 이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한 달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보여준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해명이 됐잖아. 복만삼님, 짜왕님, 김민석 총리한테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그러네. 말 빠른 건 인정. 근데 안 되는 발음이 너무 많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혀가 꼬일 만한 나이도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김민석 총리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또 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슈퍼채트를 쏘십니까? 영임님, 삼국시대 일본에는 구다라라고 백제의 모든 것을 동경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지금. 고려 때는 고려양이라고 고려의 문화가 제국 원나라를 지배를 했습니다. 조선 때는 도자기를 구하기 위해 임진왜란 전쟁도 불사했고요. 조선통신사의 휘회를 얻기 위해 집도 팔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대에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 뜻을 계승하는 이재명 정권과 김민석 총리 응원합니다. 푸름선님, 어준이랑 청래랑 낄낄대고 웃을 때 말인지 방구인지 털이 풀풀 날리더만요. 이게 꼼수의 품격인지 쩔레의 꼼수인지. 오늘 ARS 투표 랜덤 기호 변동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저는 이미 카톡에서 투표 완료했습니다만 꼼수와 비수가 숨어있네요. 그것도 한번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다 됐잖아. 아니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진짜 저는. 아니 의혹이 뭐 갑질인데 갑질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또 있어요? 뭐 또 있습니까? 아니 그게 갑질이면은 지금 국회에 있는 300여 명의 의원들 한 절반 이상은 그만둬야 돼요. 금배지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이진숙 총리도 이진숙 총리라고 그러네 자꾸. 이진숙 장관 후보자도 아니 표절 아니래잖아. 아니 표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표절 아니래잖아. 확인됐잖아요. 아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떤 태도가 있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는 거야. 표절이 아닌데 그러면은 뭐 제자들의 성과를 가로챘다? 그거 어떻게 확인이 돼요?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 그냥 일저자로 교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자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자를 또 일저자로 한 경우도 있어. 그건 또 뭐야 그러면은? 제자들하고 공동 작업을 한 거를 그러면은 교수들은 무조건 다 빼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문 표절이다. 그래 알았어. 그럼 논문 표절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래서 확인을 했어. 아니야. 그럼 그만둬야 되잖아.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오해를 했네요. 이러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논문 표절은 아닌데 제자들의 성과를 가로챈 거래. 비도덕적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보겠다. 어떤 식으로건 낙마를 시키겠다. 이게 먼지털이지 뭡니까 이게? 지금 강선우 의원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다 해명됐어. 뭐 해명 안 된 거 있어요? 해명됐으면 해명 끝내야지. 그리고 뭐 10분마다 갑질을 했다. 뭐 문자가 많다. 나왔어? 내놓으라고. 어딨는데? 다 해명됐어. 뭐 보좌관들은 뭐 46차례 무슨 면직을 했다 그랬더니 더 적어. 강선우가 더 적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138명이 강선우보다 더 많이 면직을 했어.
아 근데 왜 강선우만 붙들고 지랄들이냐고. 아니 갑질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뭐가 갑질이냐. 집에 비대 변기에 물이 새가지고 지역구 그 물색에 계속 놔둬야 돼? 씨발 그거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대 보좌관한테. 지역구 보좌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차로 2분밖에 안 걸린대 집에. 아니 그 정도 부탁도 안 돼? 살면서? 그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보좌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변기 그거 본인이 가서 내가 고쳤으면 모르겠어. 아니 그 쓰레기도 그 차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라. 참. 알아서 버렸어야죠. 알아서 버렸어야지.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의원 갑질이 아니라 의원 갑질이 아니라 이거는 보좌관 갑질이에요. 보좌관 갑질. 아니 그러다 안 되니까 또 남편이 김앤장이라 안 된대. 씨발. 아주 그냥 사퇴를 할 때까지 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야. 선동적인 논리로. 그 웃기는 소리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딱 보시고, 이제, 그죠?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적어도 지지하는. 제가 그 문조털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족바당 애들은 그래도 돼요. 그건 뭐 지들 마음이니까. 그런데 명팔이 하면서 강선우 사퇴해라.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저는. 내가 뭐 진보당이야. 그 강선우 사퇴하라고 할 수 있지. 그건 지들이 정치적으로 나중에 책임지라고.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것들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사퇴를 해라. 강선우가 안 되니까 그럼 이진숙이래. 그거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옳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계속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대통령실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회심하고 신속하게 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이제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라는 해석 기사가 났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공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말의 반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관한 다양한 보고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특별한 기류의 변화가 없다.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공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검토의 결론을 내는 시점도 역시 고려사항이다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인천에 나올지기도 해서 혹시 결론 내는 시점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진척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인사청문회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개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또 듣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대통령실 공식 입장. 어제 뭐 동아일보인가요? 여기서 뭐 새벽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기류의 변화가 없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나홀로 섬님이라는 분이 이진숙 강선우는 안 된다 그러고 왜 안 되는데, 씨발. 이유를 써, 이유를. 안 되는 이유를 쓰면은 내가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이유를 쓰라고. 그리고 아니 대통령이 아니래잖아. 그냥 간대잖아. 기류의 변화가 없대잖아요. 그렇게 명팔이 해가지고 슈퍼챗 땡기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명팔이를 했으면은 끝까지 명팔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들 마음대로야. 가만히 보면. 이재명 팔아가지고 이재명 지지한다 그러면서 방송해가지고 코인 땡기고 돈벌이 한 놈들이 지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없어져요, 이것들이. 그 지들 멋대로 떠들어.
그게 마치 무슨 이재명의 뜻이냐? 아니 아니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될 게 없다니까. 사과하면 돼. 저는 뭐 하면 잘못하면 제가 사과를 하잖아요, 바로.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을 끝까지 지가 옳았대. 끝까지 지가 옳아. 와, 내가 옳아, 씨발. 근데 대통령실에서 기류 변화가 없대잖아. 청문회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럼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가면 되는 거지. 저는 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아까 뭐 저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화요일 방송 때 이준석 후보자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논문 표절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논문 표절이 만약에 문제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냐. 범죄자를 장관으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문 표절만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통과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죠? 뭐 다 해명이 됐잖아, 지금. 다 해명이 됐는데 무슨 뭐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해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야, 이것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끌어내리겠다 이거죠. 무조건 끌어내린다. 자, 형제는 용감했다. 김민석 총리의 형이죠. 형인 김민웅 교수가 SNS에 이제 글을 썼어요. 김민웅 교수가 강선우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장관직 밀어내기 광기에 대해서 정치 사기꾼 모스탄과 짝짝꿍하고 있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광기를 처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보다 침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명백한 광기다. 애초 경악해한 보좌관 교체 수부터 무려 반토막이 났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는가. 공작이 가동됐다고 봐야 옳다. 이런 광기에 휘말려서 윤미향, 조국, 추미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원순, 박재동, 광노현, 송두율 등등이 그때마다 희생이 됐다. 고 박원순 시장 5주기에 한겨레 신문에는 그에 대한 추모를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야만이다. 여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조작된 여론, 광기에 휩쓸린 여론도 존재한다. 이때 이성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해야 된다. 이성의 파탄은 정치를 무너뜨린다. 이 광기가 국가보안법 사안으로 몰렸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약발을 다 했다고 여겨지자 대상이 달라졌다. 이 광기의 뿌리는 분명하다. 의원의 갑질에 분노한 국민의힘당 정의로운 행동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당은 그런 당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안다. 이재명 정부 공격을 위한 같지도 않은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란 세력의 공작이 결합한 되치기 음모에 이걸 아주 성격 구정을 정확히 했어요. 이재명 정부 공격을 위한 같지도 않은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란 세력의 공작에 특히 정치적 입장이 분명치 않은 이른바 여성단체 등등이 특정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발언을 시비 삼아 가담해 일어난 정치적 난동의 확산이다. 이게 뭐 길어서 다 소개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교수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단 한 명도 그게 우리 국민들이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런 도덕적 수준의 흠집 내기에 이재명 정부가 초기부터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입장이 일관된 입장이에요. 오광수 민정수석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무조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뭐 명팔이라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 전략적 사고예요. 이렇게 초반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자, 하이에나 떼들이 곳곳에서 물어뜯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령을 세워야 돼요. 대통령의 령을 세워야 된다. 대통령의 권력을 보여줘야 돼요. 대통령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자가 피를 흘리면
하이에나에게 물어뜯기게 돼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 하이에나에게 물어뜯기면 시체나 다름없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권력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이건 도저히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수준의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면 무조건 방어하고 대통령의 령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엔 2번 차인데, 네, 감사드립니다. 전략적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그거 뭐 자질구레한 흠결 가지고 중심을 흔들면 안 돼요. 이른바 웩더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웩더독, 웩더독이라는, 꼬리가 강아지를 흔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이제 백악관 정치에서 나온 격언인데, 꼬리로 개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웩더독이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초보적인 정치적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주접을 떱니까? 전략적 사고라는 건 눈꼽만치도 할 줄 모르는 자들이 무슨 평론가랍시고 나와가지고 신변 잡기 무슨 연예가 중계하듯이 정치평론을 하고 있냐고.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선으로 이재명을 흔들려는 거잖아. 이거는 이진숙으로 이재명을 흔들려는 거예요. 여기서 전략적으로 밀리면은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거야. 조중동 애들, 한겨레 애들이 끊임없이 정부를 흔드는 기사를 써내게 됩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강선우 의원이건 이진숙 후보자, 지금 범죄 사실은 없어요. 이진숙 후보자 범죄 사실 없잖아. 범죄 사실 없으면 통과합니다. 조스를 까세요. 이러고 가야 돼요. 국민의힘이 떠들면 개가 짖는구나. 조중동이 떠들면 개가 짖는구나. 한경호가 떠들면 개새끼들이 짖는구나. 한경호는 더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놔야 됩니다. 이번에 강선우, 지난번에 제가 진보 진영 내에서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문제 가지고 흔들어댔을 때 개같이 물어뜯었죠. 이번에 강선우 이 난동에 합세했던 진보 매체들, 여러분 개박살을 내놔야 돼요.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게. 적어도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진보, 민주 이런 걸 팔아먹지는 마. 뭐 진보 매체니 민주 매체니 이런 거 팔아먹지 말라고. 명팔이 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위해주는 척 하지 말라고. 이번에 한경호 싸그리, 여러분들 한경호 싸그리 이번 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후디려 패야 돼요 여러분. 이 새끼들 버르장머리 못 잡아놓으면은 얘네들이 제일 먼저 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힘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무는 놈들이 한경호예요. 제일 먼저 무는 놈들이 진보 매체들입니다. 이 개새끼들이 나중에 주인을 문다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언급을 했어요. 여성단체 등이 특정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발언을 시비 삼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부에 총질한 놈들이 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제가 페미앤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이.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는 페미앤안이에요. 이거는. 여성가족부는 지들 밥그릇이라는 거야. 여성가족부는. 이 페미들이. 여성운동, 이른바 여성운동 하는 여성운동 기득권이 있어. 제가 학생운동 기득권도 있다고 그랬잖아. 걔네들 다 박살났죠. 이 여성운동 기득권도 박살을 내야 돼요. 제가 페미니즘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성주의가, 여성해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저도 나름 마초적 페미니스트예요. 마초적 페미니스트란 말이 웃기긴 하지만은 어쨌건 저는 마초적 페미니스트입니다. 그 페미니즘 전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강단 페미니즘, 유럽에 가갖고 미국에 가가지고 희한한 극좌적 페미니즘 배워온 애들이 민주당에 기어들어와가지고 금배지 달고 여기서 갑질하고 있어요. 페미 갑질을 하고 있어. 페미 갑질을.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지들 거라는 거야. 지들 나와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도 아닌 강선우가 우리 밥그릇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여성가족부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페미니즘의 패자도 모르는, 피읍자도 모르는 강선우가 여성가족부 장관?
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일이야.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입니다. 최민희의 난에 이어서 페미들의 난이 벌어진 거예요. 최민희도 지 밥그릇 뺏길까봐 국가 미디어부 설립을 막기 위해서 방송 3법 통과시키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본인은 아닌 것처럼 약 팔고 있는데 본인 페이스북에 증거가 다 남아 있어. 그러더니 이 페미들이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자, 요 얘기 아니고요. 요건 아까 영상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 이겁니다. 차별금지법 갈등 요소 많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선우 후보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이 페미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고,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대남들이 민주당한테 등을 돌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게 제로섬 싸움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젠더 갈등,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거리를 둬야 되고 양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전환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여성으로서 자,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반발이 적겠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지금 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급진 페미들, 이른바 뭐 진보 정당들이 이거 차별금지법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건 뭐 동성애 이런 거에다가 완전히 뭡니까? 그 면허증을 주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 일러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이 미국의 민주당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젠더 이슈에 민주당이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페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강선우 죽이겠다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강선우 의원이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정춘생 의원, 이 사람도 이제 그쪽이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논의돼야 될 사안이다라고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가 답을 했고, 지난번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30일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런 건 국회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 입장도 이래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더 필요.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입법을 둘러싼 대화가 필요하다. 이건 청문회 때 한 얘기예요. 김민석 총리가. 자,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 분명하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의 공통된 입장이고, 자, 강선우 의원은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근거를 해가지고 발언을 한 거예요, 청문회에서. 자, 그러니까 여성계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성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가부 장관인데 여성단체도 강선우 공직 맡아선 안 될 인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갑질이 있는 것처럼 뭐 보좌관 인권을 침해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강 후보자 성평등 정책 수행 의지 부족하다. 이거야. 이유는. 페미들이 핵심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형사정책 개정, 이게 지금 논란이 다 많은 이슈들이죠. 그리고 이거 민주당이 밀고 나갔다가는 또 이대남 이대녀 싸움 납니다. 또 젠더 갈등이 촉발돼요. 생활 동반자법 제정 등
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라는 건 아마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하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등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할 재반 의무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의 존엄과 평등 앞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언어적 폭력이다. 자, 왜 그러는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 자, 민보협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 칼 빼든 민보협 회장단, 이성공위의 강선우 사퇴, 예, 뭐 민보협에 대해서는 뭐 여러 채널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제 수박밭이다 이런 이제 썰이 있어요. 예, 민보협 회장들이 예, 전현직 회장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누가 참여를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자, 여기 보십시오. 민보협 역대 회장들 명단. 2019년 금태섭 의원실, 그 다음에 2020년 송영길 의원실, 2021년 예, 이낙연 수석 대변인, 이영섭 의원실, 자 2022년 기동민 의원실, 예, 컷오프 됐어요. 라임 금품 수수 논란으로. 그 다음에 최인호, 이 사람 낙선했죠. 부산 부엉이. 최인호, 부산에서 이제 낙선한 사람인데, 이낙연 캠프 종합 상황실장. 자, 여기가 민보협이 아니라, 수보협이에요, 수보협. 네? 수박 보좌관 협의회야, 수보협.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게, 이게 눈에 확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당당하면은, 왜 전현직 회장단이라며, 이름을 왜 못 밝혀? 이름 좀 까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어요. 예, 최강욱 가벼운 농담 해명했지만 민주보좌진들 성적 불쾌감 느꼈다. 예? 민주당 보좌진협회 민보협 게시판에 민보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해당 발언을 들은 다수가 오해를 넘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당에서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겁니다. 이른바 이제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 나왔을 때, 예, 짤짤이 발언, 물론 뭐 이제 본인은, 저기, 누굽니까? 그 민보협에서는 이제 딸딸이라고 그랬고, 예, 본인은 이제 짤짤이라고 했는데, 참 이런 것부터가 제가 웃깁니다. 이게 물론 국회의원이 채신머리 없이 무슨 딸딸이니 짤짤이니 이런 소리를 공식석상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국회의원 징계해가지고 죽이자고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까 이게? 딸딸이를 쳤건 짤짤이를 쳤건 그 정도 농담도 못해요? 결국은 이게 최강욱이 이 건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난리친 게 누굽니까? 박지원이 아니에요. 박지원이. 보고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페미 보고 박지원이 이거 또 나옵니다. 이거 라인이 쫙 정리가 되죠, 여러분? 라인이 쫙 정리가 됩니다. 침묵겐 박지원, 이 대통령에게 한밤중 편지. 네가 뭔데 밤중에 편지를 쓰고 지랄이냐. 국회의원 보좌진 친구들을 보면서 강선우 가족부 장관 임명 반대 의사. 한 명의 장관보다 국민을 얻기 바랍니다. 국민 정서에 치명적으로 어긋나 갑질은 모두가 온몸으로 알고 있는 폭력이다. 예, 이게 이제 복트머스지죠. 예. 보고가 이제 검증하면 이거는 이제 딱 가르마가 탄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된 거죠. 보고 뒤에 누구 있냐면은 권인숙 씨 있어요, 권인숙 씨. 보고 뒤에 권인숙 씨 있잖아. 대표적인 민주당의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페미니스트 대장. 예? 과거 이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 권인숙 의원이 박지원 뒤에 있잖아. 권인숙 뒤에는 또 이광재 있잖아. 어? 이광재 친구가 또 박지현의 아버지잖아. 이런 걸 이거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방송을 해드려야 돼. 이거 몇 달 지나면 또 금방 까먹어. 이거 제가 한번 싹 털어줬어. 얘네들 제가 그때 그 뭡니까 저기 뭐 민주주의 4.0 뭐 그죠? 예, 그거 싹 정리해 드렸잖아.
응? 내각제파, 이광재 위에 여시재 있고, 뭐 홍석현 있고, 송석현 밑에 이광재 있고, 여시재 초대 원장 했고, 이광재 친구의 딸이 박지연이고, 이광재 밑에 권인숙이 있고, 권인숙이 페미니즘 대장이고, 이런 거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 그새 다 까먹었어? 그새 까먹고 또 설레발을 치는 거야? 강선우 사퇴해라? 또 수박들한테 또 놀아나는 거예요? 문바들한테 또 놀아나는 거야? 아, 진짜 정기적으로 제가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참 환장합니다 이거 진짜. 응? 아, 결국 다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페미의 난, 그리고 그 페미의 뒤에 누가 있냐? 페미 뒤에 문바 있다. 답이 딱 나오는데 이런 걸 모르나.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제가 방송 유튜브를 했나 자괴감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문바, 그러니까 페미 뒤에 문바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사 하나를 제가 누라 그랬네. 이게 다 시간 지나면은 다 확인이 돼. 다 얘네들이 머리가 나빠요. 제 경험을 보면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기사를 하나 누라 그랬네. 이거 중요한 기사를. 이거 잠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딱 그림을 제대로 그려드리려면은 이 기사가 꼭 필요해. 요거를 제가 일단은 제가 기사 하나를 누라 그랬어요. 요걸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 박지현 뒤에 페미 있고, 페미 뒤에 문바 있고, 그 다음에 문바 뒤에 뭐가 있냐? 족바 있다. 응? 문바 뒤에 족바 있다. 이거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그 다음에 청래 뒤에 족바 있다. 이것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저만 목 아프지. 이거 보세요. 바로 나와, 얘네들은. 바퀴벌레 같아, 씨발. 응? 불 켜지면 바바바바박. 조국 혁신당, 강선우, 이준석 사퇴 압박, 국정에 부담되지 말아야. 야, 요거 명팔이 하면서 부담 주는 거예요, 이게. 야, 명팔이 신공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을 마치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요게 명팔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마치 무슨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지들 코인 땡기는 거야. 강선우, 이준석 사퇴 압박, 조국 혁신당. 족바야? 족바가 왜 최한욱 TV에 들어와가지고 물을 흐려? 지금부터 자 보세요. 지금부터 뭐 강선우 사퇴해라, 이준석 사퇴해라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족바예요. 족바. 여러분 딱 그렇게 아시면 돼. 제가 싹 정리를 해드렸잖아. 그지? 박지원 뒤에 페미 있고, 박지원 밑에 민보엽 있고, 그 박지원 위에 페미 권인숙 있고, 그 옆에 그 위에 이광재 있고, 이광재 위에 홍석현 있고, 그 이광재가 족바고, 문바고, 문바 밑에 족바 있고, 그러니까 족바는 강선우 깐다. 답이 딱 나오잖아. 이거 족바는 강선우 깐다. 강선우 까면 문바 아니면 족바예요.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이씨. 좀 그만 좀 헤맵시다 이제. 이제 하루 이틀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슨 붕어들도 아니고, 보고야 머리가 나쁘니까 저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 이 최한욱 TV 시청자들이 저는 진짜 자괴감을 느낀다니까. 나는 내가 이러려고 3년 동안 이렇게 목 놓아 외쳤나. 그동안 내가 뭘 한 건가. 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 논문 표절 문제는 이제 정리된 거예요. 그죠? 공동저자로 들어간 거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는 뇌피셜이에요. 후보 그 제자들의 연구 업적을 가로챘다? 숟가락 얹었다? 그거는 본인들 뇌피셜이지. 실제 제자들이 그렇게 문제 삼은 제자가 하나도 없대잖아 지금. 그거는 뇌피셜이고, 그나마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색깔에 상관없이 일단 등용을 하겠다, 인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녀상 철거 문제는 약간의 이념적인 문제는 있어요. 네, 이건 보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어요. 행정적 절차를 한 거다. 예? 이 소녀상 뭐 철거를 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죠? 충남대 총장 시절 평화소녀상 철거를 두고 학내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 소녀상을 철거한 적이 없다.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행정적 절차를 한 것뿐이다. 예? 그리고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소녀상을 철거한 적도 없고 현재도 소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철거라는 말을 제 입에서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은, 문제가 됐냐면은, 복만삼님, 이런 방송을 37만 명이 봐야 되는데 3,700명이라니. 그래야 내가 더 셀럽이 된다. 근데 그때 셀럽 되기 힘들어요. 37만이면은 채팅창에 누가 글을 썼는지 아무도 보지도 못해. 복만사님 지금이 행복할 때예요. 그래도 복만사님 글이라도 누가 읽어주고. 37만 돼봐. 채팅창이 안 보여. 그런데 김어준은 막 30만 40만 그러는데 뭐 채팅창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대. 자, 그러고요. 이게 재학생들이 교내에 평화소녀상을 기습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처리를. 그지? 일종의 이건 불법 점거가 돼버리잖아. 재학생들이 기습 설치를 하니까 이게 불법 조형물이 된 거고, 그러니까 국유지를 불법 점거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법 조형물로 규정해 철거를 예고하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는데, 대학이라는 건 협의체라는 게 있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견이 무시한 채 설치가 됐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학생들이 기습적으로 설치를 했고, 예? 예,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채한옥TV 후원 좀 해주세요. 예, 땡땡땡님, 네, 감사드립니다. 대학에는 이게 국립대잖아. 국유재산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있는데 행정 절차를 해야 나중에 감사 지적을 안 받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한 거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 문제 아니야. 국립대니까 더 큰 문제지. 학생들이 멋대로 갔다가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학교 측에 충분히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그랬다라는 거야. 협의를 안 하겠다. 학교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소녀상을 재학생들이 기습적으로 설치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저게 국유지기 때문에 국유지에다가 불법 설치물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공무원들이, 예, 화무11홍님 늘 고마운 방송이죠. 네,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 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야, 이거 우리가 설치 허가를 해준 게 아니다. 어? 설치 허가를 해준 게 아니다. 이런 증거를 남기려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야, 이거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뒤에 만약에 이진숙 장관이 강제로 예, 철거를 했다라면은 그거는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도 있다는데 왜 공격을 합니까? 호리즌 CHC님 감사드립니다. 그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얘기 가지고 마녀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자, 저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예, 저는 이게 대통령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하기로는 대통령실 기류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충원을 드리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냥 가야 됩니다. 둘 다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도 일 잘하면 됩니다. 아, 이 일 잘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인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원들 믿고, 국민들 믿고, 그냥 가세요. 서현주님, 이진숙 실력이 증명이 안 됐어요. 아, 일을 해봐야 실력을 증명하지. 무아님, 네, 감사합니다. 아, 일을 해봐야 실력 증명할 거 아니야. 씨발.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해. 청문회 때, 이진숙 후보자가 국민의힘 애들이 질문을 하면 다 회피를 했죠.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장관 후보자들이 사견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의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리 원칙대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장관의 사견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빨 까고 말만 잘하면 정치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충직성이에요. 충직성. 충성심이야. 충성심.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진숙을 억지로 데려다 쓰는 거예요. 뭐 물론 누가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로는. 그건 뭐 또 그 누굽니까? 저기 얘긴 거고 그 보수 쪽 어른들 얘기 어른들 얘긴 거고 뭐 어쨌건 뭐 누가 추천을 했다고 그러고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추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건 얘기를 했어. 다 추천했어. 대통령이 대단히 눈이 높아서 그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잖아. 대통령 눈이 높아가지고 후보자 인선 과정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지금 뭐 결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될 정도의 뭐 도덕적이건 뭐 도덕적인 문제는 있죠. 뭐 그런 거 뭐 자식을 유학을 시켰다. 유학을 했는데 뭐 돈을 많이 들었다. 야, 참 국민의힘 애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저는 지극히 선동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부가 둘 다 대학 교수인데 물론 뭐 교육부 장관 출신이 자식들을 국내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유학시키는 사람은 그럼 다 유학시킨 사람들은 장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녀사냥이지. 야, 넌 씨발 네 자식은 내 자식은 유학도 못 보내는데 너 교육부 장관 네가 자식들을 유학을 보내?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야, 반미래매 김민석 총리한테도 그랬잖아요. 김민석 총리 그 큰아들도 유학했잖아. 야, 반미 안 되더니 너 미 대사관 점거하더니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너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 이게 무슨 단세포적인 소리예요.